짝. 맑은 소리가 병원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병원장 부인이 한만수의 뺨을 세게 내리쳤다. 하지만 한만수는 반격하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미나는 놀라 도시락을 떨어뜨렸다. 스테인리스 도시락통이 바닥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아버님! 병원장 부인이 외쳤다.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변명이라도 해봐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한테 손을 대시면 어떡해요? 병원장 부인은 비웃듯 미나를 쳐다보았다. 어르신, 이 사람이 어르신이라고요? 당신은 몰라서 그래요.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주차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그날 미나는 처음으로 알게 됐다. 20년 전 이 가족이 감추고 있던 끔찍한 진실이 다시 불붙고 있다는 것을. 도시락을 전하러 갔다가 시아버지의 뺨을 맞는 장면을 본 그날. 모든 비밀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과연 20년 전 그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한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 그 진실이 곧 드러납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지역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작은 집.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옵니다. 정민아는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죠. 34살의 미나는 결혼한 지 5년째 이 집에서 시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일상이 반복되지만 미나는 불평 한 번 없이 정성스럽게 반찬을 담았습니다. 오늘은 계란말이를 좀 더 넣어드려야겠네요. 어제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미나가 혼잣말을 하며 도시락 뚜껑을 닫았습니다. 시아버지 한만수는 68살 병원 주차관리원으로 일하고 계셨죠. 새벽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시는 시아버지를 위해 미나는 매일 점심 도시락을 직접 전해드렸습니다. 처음엔 시아버지가 극구 사양하셨지만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되었죠. 남편 한지우는 병원 납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37살의 지우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죠.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챙기며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한테 도시락 갖다 드릴 거야? 당연하죠. 아버님 혼자 드시면 대충 컵라면으로 때우시잖아요. 지우는 아내의 말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어둡죠. 미나는 그런 남편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집에는 늘 이상한 침묵이 흘렀거든요. 특히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나는 처음 이 집에 시집 왔을 때부터 그게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 사진 한 장 없는 집, 명절에도 어머니 제사는 지내지 않는 집. 남편에게 물어봐도 대답은 늘 짧았죠. 20년 전에 돌아가셨어. 병원 화재 사고로. 그 이상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 앞에서 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계셨고 남편은 아버지를 대할 때면 차가운 벽을 세웠죠. 미나는 그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으며 살아왔습니다. 아버님 출근하세요? 한만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낡은 주차관리원 유니폼을 입고 계셨죠. 68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허리는 꼿꼿했지만 어깨는 늘 축 처져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평생 짊어진 사람처럼요. 미나야, 오늘도 고생시키네. 도시락 안 가져와도 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해드리는 게 당연하죠. 오늘은 아버님 좋아하시는 불고기 넣었어요. 만수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쩐지 쓸쓸해 보였죠.
미나는 시아버지의 구부정한 등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이 집은 이렇게 숨막히는 걸까? 지훈이 현관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먼저 나갈게. 오늘 납품 때문에 바빠서. 아침도 안 먹고요. 병원 구내식당에서 먹을게. 지훈은 아버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나갔습니다. 만수는 아들의 뒷모습을 쓸쓸히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죠. 지훈이는 여전히 날 원망하는구나. 아버님, 괜찮아. 내가 받아야 할 뻘이니까. 미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아버지는 늘 이렇게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 하셨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미나는 도시락을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30분, 익숙한 길이었죠. 병원 주차장 입구에 도착하자 만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늘도 왔구나.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긴요. 맛있게 드세요. 미나가 도시락을 건네려는 순간 주차장 안쪽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기 한만수 씨 아니야? 아직도 여기 있었어?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미나는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최미정 씨. 만수가 낮은 목소리로 여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최미정, 병원장 부인이었죠. 미나는 남편에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요. 당신이 아직도 이 병원 근처를 돌아다닌다는 게 믿기지 않아. 뻔뻔하기도 하지. 최미정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미나는 시아버지 옆으로 다가섰지만 만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당신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때도 그렇게 비겁하게 숨었잖아. 최미정 씨, 그만하시죠. 만수가 조용히 말했지만 최미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죠. 그만하라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내 동생이 그날 죽었어. 당신 때문에. 미나는 충격에 숨이 막혔습니다. 동생이 죽었다고요? 시아버지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나가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최미정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그날 불을 냈잖아. 다 당신 때문이야. 그리고 다음 순간 최미정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죠. 미나는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짝! 맑은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미정의 손바닥이 한만수의 뺨을 때린 거죠. 만수는 고개를 돌린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반격하지도 피하지도 않았죠.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나는 놀라서 도시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스테인리스 도시락통이 바닥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죠. 정성스럽게 담은 반찬들이 여기저기 흩어졌지만 아무도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만수와 최미정에게 쏠려 있었거든요. 아버님. 미나가 다급히 시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만수의 왼쪽 뺨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있었죠. 하지만 만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땅만 바라볼 뿐이었죠. 최미정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다시 소리쳤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변명이라도 해봐. 그날 당신이 거기 있었잖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당신이었다고.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직원들, 환자들, 보호자들까지 모두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미나는 시아버지를 지키려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한테 손을 대시면 어떡해요? 어르신? 이 사람이 어르신이라고? 당신은 몰라서 그래.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최미정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미나는 당황스러웠지만 시아버지를 두고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든 이렇게 폭력을 쓰시면 안 되죠. 폭력? 내가 폭력을 쓴다고? 이 사람이 저지른 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최미정은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20년 전 병원 화재 사고 알아? 그날 내 동생 윤경아가 죽었어. 이 사람 아내였지. 그리고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 현장에 있었다고. 미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이 윤경아였다는 건 처음 들었죠. 그리고 최미정의 동생이었다니. 더 충격적인 건 시아버지가 그 현장에 마지막으로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빨갛게 부은 뺨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죠. 그날의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겁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최미정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죠. 진실? 당신이 감히 진실을 말해? 경찰 조사에서도 당신이 마지막으로 거기 있었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경아는 죽고 당신만 살아남은 거야? 저는 구하려고 했습니다. 거짓말. 당신은 비겁하게 혼자 도망쳤어. 내 동생을 버리고. 최미정의 절규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나는 시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보았죠. 주먹을 꽉 쥐고 있었는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였습니다. 미정 씨,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맙시다. 만수가 간신히 말했지만 최미정은 이미 감정이 폭발한 상태였습니다. 왜? 불편해? 사람들이 다 듣는 게 싫어? 당신이 살인자라는 걸 모두가 알아야 해. 살인자라니요. 미나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말이었죠. 하지만 최미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 살인자야. 불을 낸 게 당신이든 구하지 못한 게 당신이든 결과는 같아. 내 동생은 죽었고 당신은 살았어. 병원 보안 요원들이 뒤늦게 달려왔습니다. 최미정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병원장 부인인 최미정을 함부로 제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부인,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난 할 말이 더 있어. 최미정은 보안 요원들을 뿌리치고 다시 만수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당신이 왜 아직도 이 병원에 있는지 알아? 내가 일부러 둔 거야. 매일 이곳에서 그날을 떠올리며 죄책감에 시달리라고. 그게 당신이 받아야 할 뻘이니까. 만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년 동안 이 병원 주차장을 지킨 이유가 그것이었다니. 미나는 믿을 수 없었죠. 이 모든 게 일종의 형벌이었다는 건가요? 아버님 가요.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미나가 만수의 팔을 잡았지만 만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미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미정 씨, 당신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날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아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 최미정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것 같았죠. 무슨 소리야? 경아는 무언가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누구와 관련된 일인지 당신도 알 겁니다. 닥쳐. 감히 내 동생을 모독하지 마. 최미정은 다시 손을 들어 올렸지만 이번엔 보안 요원들이 막았습니다. 미나는 시아버지를 데리고 자리를 떠나려 했죠. 그때 최미정이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한만수, 당신은 평생 그 죄를 안고 살아. 내 동생의 원혼이 당신을 따라다닐 거야.
만수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시아버지의 어깨가 떨리는 걸 느꼈죠. 주차장을 빠져나와 병원 뒤편 벤치에 앉자 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나야, 미안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서. 아버님,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미나는 바닥에 떨어뜨린 도시락이 생각났습니다.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이 그렇게 망가져 버렸죠.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20년 전 그날도 이렇게 맑은 날이었을까요? 미나야, 가끔은 진실이 너무 무거워서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나을 때가 있어. 하지만 이대로는 지훈 씨도 계속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훈이를 지키는 길이야. 진실을 알면 더 아플 수도 있으니까. 미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진실이기에 가족마저 속여야 하는 걸까요? 시아버지의 구부정한 등이 오늘따라 더 작아 보였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미나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병원장 부인이 아버지를 때렸다고? 그것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너무 충격적이었어. 지훈은 소파에 깊게 몸을 묻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20년이 지났는데도. 지훈 씨,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버님이 정말 불을 낸 거야? 지훈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오랜 상처가 담겨 있었죠. 나도 정확히는 몰라. 그때 난 고등학생이었으니까. 하지만 분명한 건 엄마가 그날 병원에서 죽었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거기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아무 해명도 하지 않았어. 그래도 아버님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그걸 어떻게 알아? 아버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데. 미나는 남편의 차가운 말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니. 이 가족은 20년 동안 서로 오해하며 살아온 건가요? 그날 밤 미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시아버지의 빨갛게 부은 뺨, 최미정의 분노에 찬 외침, 그리고 남편의 차가운 시선까지. 모든 게 20년 전 그날로 귀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 미나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죠. 소파에 지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첩을 들고 있었는데 한참을 같은 페이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 자고 뭐 해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죠.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사진을 찾아봤어. 이것밖에 없더라. 지훈이 보여준 사진은 낡고 바랜 것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미나는 시어머니를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인이셨네요. 간호사였어.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었다고 들었지. 늘 환자들을 먼저 생각했대. 지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고등학생 때 어머니를 잃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것 같았죠. 지훈 씨, 오늘 병원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그래요? 미나야, 너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 한만수는 과묵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죠. 며느리인 미나에게 늘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는 분이었습니다. 좋은 분이세요. 조금 외로워 보이시긴 하지만. 그래, 겉으로는 그래 보이지. 하지만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왜 그날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지우는 사진첩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 학교에서 수업받고 있는데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불러내더라. 병원에 큰 불이 났다고, 엄마가 거기 있었다고. 미친 듯이 뛰어갔지. 근데 이미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한 것 같았죠. 병원 앞은 난리였어.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까지. 연기가 자욱했고 사람들이 울부짖었지. 그 와중에 아버지를 봤어. 검은 그을음 투성이었는데 멍하니 서 있더라. 미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죠. 20년 전 그날의 충격이 아직도 남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아버지를 조사했어. 화재 현장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사람이라고. 근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왜 거기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는 어떻게 된 건지. 아무것도. 그래도 경찰이 무죄로 결론 내렸잖아요. 증거가 없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의심은 계속됐지. 사람들은 수군거렸어. 한만수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심지어 보험금 때문에 그랬다는 소문까지 돌았어. 미나는 놀랐습니다. 그런 끔찍한 소문까지 있었다니. 시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무너졌어. 친척들도 등을 돌렸고 아버지는 모든 걸 잃었지. 좋은 직장도 그만두고 병원 주차 관리원이 됐어. 마치 스스로를 벌주듯이. 지우는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새벽의 어둠 속에서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난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어. 정말이야. 하지만 그러려면 진실을 알아야 하는데 아버지는 입을 열지 않아. 그게 날 더 미치게 해. 미나도 일어나서 남편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어머니가 왜 그날 병원에 계셨는지는 알아요? 그것도 미스터리야. 그날은 엄마 비번이었거든. 집에서 쉬고 있어야 했는데 갑자기 병원에 갔대.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도 없이. 이상하네요. 급한 일이 있었나? 그래서 더 의심스러운 거야. 엄마가 병원에 간 직후에 화재가 발생했어. 타이밍이 너무 묘해. 미나는 뭔가 퍼즐 조각이 맞지 않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번인 날 갑자기 병원에 가고 바로 화재가 발생하고 시아버지가 현장에 있었다는 것.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했죠. 지훈 씨, 혹시 어머니가 병원에 간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동료 간호사나 친구들은? 다들 모른다고 했어.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 병원 사람들도 그 사건 이후로 입을 다물었거든. 그때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만수가 나왔죠. 새벽인데도 잠을 못 이루신 것 같았습니다. 아직 안 잤구나. 만수의 목소리는 지쳐 보였습니다. 왼쪽 뺨은 여전히 부어 있었죠. 지우는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아들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지훈아,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20년이나 지났어. 이제는 뭐요? 진실을 말해줄 건가요? 지훈이 돌아서서 아버지를 마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죠. 만수는 아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내 엄마는 좋은 사람이었어. 그 누구보다도 정의로웠지. 그래서요? 그런 엄마가 왜 죽은 거예요? 때로는 정의로운 사람이 먼저 희생되는 법이야. 또 그런 애매한 소리. 도대체 뭘 숨기는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하려는 것 같았죠. 미나가 남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병원장 부인이 아버지를 때렸다면서요?
살인자라고 했다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만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표정을 본 지우는 씁쓸하게 웃었죠. 역시 뭔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20년 동안 입 다물고 있었던 거고. 지훈아. 아니에요. 더 듣고 싶지 않아요. 전 엄마 없이 20년을 살았어요. 졸업식 때도 결혼식 때도 엄마는 없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위로 한마디 없이 그저 죄인처럼만 살았어요.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요. 차라리 아버지가 그날 죽었어야 했어요. 엄마 대신에. 지훈 씨. 미나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만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그 모습을 본 지훈도 자신이 너무 심한 말을 했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뱉어버린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전 정말 힘들어요. 지우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새벽 거리로 사라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미나는 막막했죠. 이 가족의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만수는 소파에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미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곁에 앉았죠. 아버님 괜찮으세요? 지훈이 말이 맞아.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했는지도 몰라. 그런 말씀 마세요. 미나야, 난 정말 비겁한 사람이야. 진실을 말할 용기도 없고 거짓말을 할 용기도 없어. 그저 침묵만 하고 있지. 미나는 시아버지의 구부정한 어깨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20년 전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버님, 저는 믿어요. 아버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분명 사정이 있으실 거예요. 만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죠.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마워, 미나야. 내가 있어서 그나마 버티고 있어. 아버님,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때까지만 조금 더 힘내세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어두웠죠. 20년의 세월이 만든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밤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죠. 시아버지는 평소처럼 병원으로 출근했지만 어제보다 더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미나는 혼자 집에 남아 이런저런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 가족의 상처를 치유할 방법은 없을까요? 진실을 알아야만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나는 결심했죠. 20년 전 그날의 진실을 찾아보기로. 오후가 되자 미나는 시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었죠. 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벽에는 사진 한 장 없고 오래된 옷장과 책상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미나는 조심스럽게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수첩들이 가득했죠. 그 중에서 낡은 가죽 표지의 노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표지에는 1999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화재가 일어난 해였죠. 노트를 펼치자 만수의 빼곡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일기였죠. 미나는 5월 12일자를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5월 12일. 경아가 오늘 이상한 말을 했다. 병원에서 무언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원장이 공사비를 빼돌리고 있다는 증거를 찾았다고 했다. 나는 경아에게 위험한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했지만 경아는 듣지 않았다. 정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내가 사랑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불안하다. 미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 비리를 폭로하려 했다는 건가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5월 13일.
경아가 오늘 비번인데도 병원에 간다고 했다. 중요한 서류를 가져와야 한다고. 나는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혼자 가겠다고 했다. 왜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다. 불안한 마음에 나도 따라갔다. 경아 몰래. 다음 장은 글씨가 떨려 있었습니다. 마치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쓴 것 같았죠. 그날 밤 불이 났다. 경아를 찾아 미친 듯이 뛰어들었다. 연기 속에서 경아를 찾았지만 이미 늦었다. 경아는 쓰러져 있었고 손에는 서류 뭉치를 꽉 쥐고 있었다. 나는 경아를 안고 밖으로 나오려 했지만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누군가 나를 밖으로 끌어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경아는 이미, 미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구하려다 실패한 거였어요. 그런데 왜 침묵한 걸까요? 계속 읽어봤습니다. 경찰이 왔다. 나를 의심했다. 왜 거기 있었냐고, 불을 낸 게 아니냐고. 나는 경아가 병원 비리를 폭로하려 했다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그때 병원장이 나를 불렀다. 따로 만나자고. 그리고 제안을 했다. 침묵하면 지훈이의 미래를 보장하겠다고. 장학금, 일자리, 모든 것을. 거부하면 우리 가족을 파멸시키겠다고 협박했다. 나는 비겁하게도 침묵을 선택했다. 미나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시아버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거였죠. 미나는 노트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훈이 들어왔죠. 밤새 돌아다닌 것 같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죠. 어디 있다 왔어요? 그냥 생각 좀 정리하러. 지훈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미나는 노트를 남편에게 건넸죠. 이게 뭐야? 아버님 일기예요. 20년 전 거. 읽어봐요. 지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노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죠. 읽는 동안 지훈의 표정이 계속 변했습니다. 놀라움, 분노, 슬픔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죠. 이게 정말이야? 아버님 글씨잖아요. 지훈은 노트를 내려놓고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20년 동안 오해했던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럼 아버지는 날 위해서 침묵한 거였어? 그런 것 같아요. 병원장이 협박했다고 하잖아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했는데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감수한 거였다니. 난 아버지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어. 차라리 죽었어야 했다고.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돼요. 그때 미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미나는 불안한 마음에 급히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한만수 씨 며느리입니다. 네, 무슨 일이요?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무슨 일이야? 아버님이 쓰러지셨대. 병원 청소하던 아주머니가 발견했다고. 두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만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죠. 의식은 있었지만 매우 지쳐 보였습니다. 아버지. 지훈이 달려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은 거였죠.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웠을 뿐이야.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전 아무것도 모르고. 만수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죠. 지훈아, 넌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 그때 병원 청소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나이든 여자였죠. 한만수 씨, 괜찮으세요? 제가 발견했을 때 너무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김 여사님. 김 여사라고 불린 아주머니는 미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며느님이시죠? 어제 오셨던. 네, 맞아요. 사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20년 전 그날 밤에 대해서 모두가 김 여사를 주목했습니다. 김 여사는 주변을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저도 그날 병원에 있었어요. 야간 청소를 하고 있었죠. 불이 나기 직전에 이상한 걸 봤어요. 뭘 보셨어요? 미나가 급히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병원장이 누군가와 다투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커서 들렸는데 서류를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후에 불이 났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였어요? 윤경아 간호사였어요. 분명히 봤어요. 경아 씨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병원장이 그걸 빼앗으려 했죠. 지훈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병원장이 여기서는 말 조심해야 해요. 벽에도 귀가 있으니까. 김 여사는 작은 쪽지를 미나에게 건넸습니다. 제 연락처예요. 더 자세한 얘기는 밖에서 해요. 20년 동안 이 비밀을 지키느라 힘들었어요. 김 여사가 떠난 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병원 비리를 폭로하려다 희생된 거였고 병원장이 그 배후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만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현기증이라고 했지만 미나와 지우는 걱정을 놓을 수 없었죠. 특히 지우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진실 앞에서 아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녁 무렵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미나가 부엌에서 죽을 끓이다가 우연히 들은 내용에 깜짝 놀랐죠. 오늘 저녁 주요 뉴스입니다. 20년 전 발생한 서울 모병원 화재 사건이 재조사될 예정입니다. 최근 새로운 증언이 나오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는데요. 미나는 급히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지훈도 뉴스를 보고 있었죠. 화면에는 20년 전 불타던 병원의 모습이 흑백 영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화재로 간호사 한 명이 사망했으며 방화 의혹이 제기됐지만 증거 부족으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익명의 제보자가 당시 병원 비리와 연관이 있다는 증언을 제출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그때 화면이 바뀌며 인터뷰 장면이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병원장 부인 최미정이었죠.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기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동생을 잃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의 아픔은 생생합니다. 이번 재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당시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최미정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날 화재 현장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사람, 지금도 그 병원 주차장에서 일하는 한만수 씨입니다. 경찰은 그를 제대로 조사해야 합니다. 미나는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저 여자가 감히 아버지를 살인자로 만들려고. 지훈 씨, 진정해요. 어떻게 진정해.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때 만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뉴스를 본 것 같았죠. 얼굴이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예상했던 일이야. 만수는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미정 씨는 진실을 알고 있을 거야. 남편이 무슨 짓을 했는지. 하지만 그걸 인정할 수 없겠지. 차라리 나를 범인으로 만드는 게 편할 테니까.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김 여사님 증언도 있고
아버지 일기도 있잖아요. 지훈이 말했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이나 지난 일이야. 증거가 부족해. 김 여사님도 직접 본 게 아니라 들은 거고 내 일기는 객관적 증거가 되기 어려워. 미나는 답답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증명할 수 없다니. 그때 핸드폰이 울렸죠. 김 여사였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님, 저예요. 뉴스 보셨어요? 큰일이네요. 네, 봤어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내일 오전에 병원 뒤 공원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계신데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요. 직접 만나서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미나는 가족에게 내용을 전했습니다. 만수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죠. 김 여사님이 위험할 수도 있어. 병원장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도 만나봐야 해요. 혹시 중요한 증거일 수도 있잖아요. 다음 날 아침 미나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지훈도 함께 가려 했지만 미나는 혼자 가는 게 덜 의심받을 거라고 말렸죠. 병원 뒤 공원은 한적했습니다. 벤치에 김 여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미나가 다가가자 김 여사는 주변을 살피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20년 전에 제가 주운 거예요. 화재 현장 근처에서요. 불에 타다 만 서류들이에요. 미나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낡고 그을린 종이들이 들어있었죠. 일부는 불에 타서 읽을 수 없었지만 몇 장은 내용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병원 회계장부. 맞아요. 공사비 내역이 적혀 있어요.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진 금액이 기록되어 있죠. 윤경화 간호사가 이걸 폭로하려 했던 거예요. 미나는 놀랐습니다. 이건 확실한 증거였죠. 하지만 김 여사는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며느님 조심하세요. 병원장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20년 전에도 이 일을 덮기 위해 무슨 짓이든 했으니까요. 김 여사님은 왜 지금까지 이걸 숨기고 계셨어요? 무서웠어요. 가족도 있고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한만수 씨가 너무 억울해 보여서. 좋은 분인데 20년 동안 죄인처럼 살았잖아요. 미나는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반격할 차례였죠. 집으로 돌아온 미나는 가족에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지우는 흥분했죠. 이거면 돼요. 병원장을 고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수는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이 서류만으로는 부족해.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하기 어려워. 게다가 병원장은 힘이 있는 사람이야.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할 거고.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미나가 인터폰을 확인하니 경찰이었죠. 한만수 씨 계신가요? 만수가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형사 2명이 서 있었죠. 한만수 씨, 20년 전 병원 화재 사건 재조사 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지훈이 나서려 했지만 만수가 막았습니다. 괜찮아. 금방 돌아올게. 만수는 담담하게 형사들을 따라갔습니다. 미나와 지훈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 뒷모습을 지켜봤죠. 저녁이 되어도 만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죠. 그때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20년 전 병원 화재 사건과 관련해 한만수 씨가 중요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 화면에 만수가 경찰서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장 부인 최미정의 인터뷰가 이어졌죠. 오늘 저는 중요한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20년 전 화재 당일 한만수 씨가 병원에서 나오는 CCTV 영상입니다. 그의 옷에는 그을음과 함께 휘발유 냄새가 났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미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조작된 증거일 게 분명했죠. 하지만 여론은 이미 만수를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이건 모함이에요. 아버지는 엄마를 구하려다가.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미나는 가방에서 김 여사가 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설 때예요. 아버님을 구해야 해요. 그날 밤 미나와 지우는 밤새 작전을 짰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시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요. 20년 만에 가족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3시 미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준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죠. 불에 타서 일부가 손상됐지만 병원 공사비가 실제보다 2배 이상 부풀려진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쪽 구석에 희미하게 보이는 서명이 있었는데 병원장의 이름이었죠. 지훈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못 잤어? 응. 이 서류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이 돼서. 언론에 공개하는 건 어때?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 오히려 역공당할 수도 있어요. 병원장이 이 서류들도 조작이라고 우길 수 있잖아요. 그때 미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인데 누굴까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만수 씨 며느님이시죠? 저는 20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입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요. 미나는 놀랐습니다.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한 걸까요? 무슨 일이시죠? 뉴스를 봤습니다. 한만수 씨가 조사받고 있다고요. 제가 도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으신데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오전 9시에 시청 앞 카페로 오실 수 있나요? 제 이름은 박종태입니다. 전화를 끊고 미나는 지훈에게 내용을 전했습니다. 지훈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함정일 수도 있어. 그래도 만나봐야 해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침이 되자 미나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카페에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죠. 박종태 전 형사였습니다. 며느님이시군요. 앉으세요. 미나가 자리에 앉자 박종태는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20년 동안 보관해온 자료입니다. 당시 사건 조사 기록이죠. 공식 기록과는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요? 박종태는 주변을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 사건이 단순 화재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병원 비리와 연관이 있다는 정황도 포착했죠. 하지만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사건을 빨리 종결하라고요. 압력이라니. 병원장이 정치권과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당시 시장과도 친분이 있었고 검찰 고위층과도 연결되어 있었죠. 그들이 사건을 덮으려 했습니다. 미나는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그 안에는 당시 현장 사진과 증언들이 담겨 있었죠. 그 중에서 한 증언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병원 경비원 증언인가요? 맞습니다. 그 경비원은 화재 직전에 병원장이 윤경화 간호사와 다투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언은 공식 기록에서 빠졌죠. 왜요? 경비원이 갑자기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봤다고요. 돈을 받았겠죠. 미나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진실을 은폐했다니. 그런데 왜 지금 이걸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박종태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양심이죠. 2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쓰는 걸 보고도 침묵했으니까요.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면 합니다. 미나는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퍼즐 조각이 거의 맞춰진 것 같았죠. 감사합니다. 이 자료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병원장은 여전히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20년 전처럼 이번에도 진실을 덮으려 할 겁니다. 미나는 집으로 돌아와 지훈과 함께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검찰에 가기로. 오후에 미나와 지훈은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죠. 이 서류들이 진짜라는 보장이 있나요? 20년이나 지난 자료들인데 박종태 전 형사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당시 조사 기록입니다. 그래도 증거로 채택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미 한만수 씨를 가리키는 증거들이 나왔잖아요. 지훈이 화를 냈습니다. 그 증거들이 조작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추측일 뿐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그때 미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여사였죠. 며느님 급해요. 병원 기록 보관실에 가보세요. 20년 전 CCTV 원본이 있어요. 제가 관리인한테 들었는데 병원장이 조작하기 전 원본이 따로 보관되어 있대요. 미나는 전화를 끊고 지훈을 받습니다. 병원으로 가요. 지금 당장. 두 사람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기록 보관실은 병원 지하에 있었죠. 관리인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건넸습니다. 저쪽 끝 캐비닛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곧 병원장이 올 수도 있으니 서두르세요. 미나와 지훈은 급히 캐비닛을 뒤졌습니다. 먼지 쌓인 테이프들 사이에서 1999년 5월 13일이라고 적힌 테이프를 찾았죠. 찾았어.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병원장 부인 최미정이었죠. 그 뒤에는 경호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미나는 테이프를 품에 안았습니다. 진실을 찾는 중이에요. 그 테이프 내놓으세요. 그건 병원 소유물입니다. 이건 증거예요. 20년 전 진실이 담긴. 최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날 내 동생이 죽었어요. 어머니가 죽은 건 병원 비리를 폭로하려다가 그런 거잖아요. 병원장이 그걸 막으려고. 닥쳐요. 최미정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죠. 그래요, 맞아요. 내 남편이 비리를 저질렀어요. 하지만 그게 뭐 어때요? 이미 20년이 지났어요.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아버님의 누명을 벗겨야 한다고요.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 같았죠. 미나는 경찰에게 테이프를 건넸습니다. 이걸 확인해 주세요. 20년 전 화재의 진실이 담겨 있을 거예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CCTV 테이프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나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죠. 검사와 형사들, 그리고 미나와 지훈이 숨죽이며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화면 속 시간은 1999년 5월 13일 오후 8시 23분. 병원 복도에 윤경화가 서류 뭉치를 들고 급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뒤를 병원장이 따라가고 있었죠. 두 사람은 병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8시 31분 병원장실에서 누군가 뛰쳐나왔습니다. 윤경화였죠. 옷이 흐트러져 있었고 서류 일부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뒤따라 나와 윤경화의 팔을 잡았지만 윤경화는 뿌리치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8시 35분 다른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한만수가 병원 로비로 들어왔죠.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8시 42분 3층 복도 카메라에 연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렸고
사람들이 대피하기 시작했죠. 그때 한만수가 연기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소화기를 들고 있었죠. 8시 45분 한만수가 윤경아를 안고 나오려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천장이 무너지면서 화면이 끊겼죠. 검사가 테이프를 멈췄습니다. 조사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이 영상을 보면 한만수 씨는 방화범이 아니라 구조자였네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참으며 주먹을 꽉 쥐었죠. 20년 만에 아버지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불은 누가 낸 거죠? 미나가 물었습니다. 검사는 다시 테이프를 돌렸죠. 이번엔 지하 주차장 영상이었습니다. 8시 38분 병원장이 무언가를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붉은색 통이었죠. 휘발유통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검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죠. 병원장이 화재와 연관되어 있었던 겁니다. 병원장을 즉시 소환해야겠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최미정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죠. 저도 그 영상을 봐야겠습니다. 검사가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최미정은 화면을 보며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죠. 특히 병원장이 휘발유통을 들고 있는 장면에서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건, 이럴 수가. 최미정은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20년 동안 저는 한만수 씨를 원망했어요. 내 동생을 죽인 사람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눈물이 최미정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 남편이, 설마 남편이 그런 짓을. 변호사가 최미정을 부축했지만 최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습니다. 검사님, 제가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에 대해서 모두가 최미정을 주목했습니다. 최미정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와서 말했어요. 윤경아가 병원 비리 서류를 가지고 있다고. 그걸 언론에 폭로하면 병원이 망한다고요. 그래서 설득하러 간다고 했죠. 설득이요? 네. 돈을 주든 뭘 하든 맡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설득만 할 줄 알았는데. 최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새벽에 돌아왔을 때 온몸이 그을음투성이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실수가 있었다고. 하지만 모든 게 해결됐다고요. 그때 병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만수가 의심받을 거라고. 그가 현장에 있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용의자가 될 거라고 했어요. 지훈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런 비겁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미정이 지훈과 미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공범이에요. 알면서도 침묵했으니까. 내 동생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남편을 지키려고 한만수 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검사가 수첩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최미정 씨, 이 증언을 법정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까? 네. 할게요.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죠. 그날 오후 병원장이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언론은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저녁 한만수가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훈과 미나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아버지. 지훈이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진심으로 아는 거였죠. 미안해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오해하고 원망하고. 아니야, 지훈아. 내가 뭘 잘못했니? 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만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나도 다가와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죠. 아버님,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진실이 밝혀졌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쓸쓸해 보였죠. 경화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20년 동안 진실이 묻혀 있었으니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만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날 경화를 구하지 못한 건 평생 내 가슴에 남을 거야. 조금만 더 빨랐다면. 아버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미나야, 고마워. 너희가 나를 믿어줘서. 너희가 아니었으면 평생 죄인으로 살았을 거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나가 문을 열자 최미정이 서 있었죠.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한만수 씨, 계신가요? 만수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최미정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0년 동안 당신을 죄인으로 만들고. 만수가 최미정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아니에요. 저는 알면서도 침묵했어요. 내 동생의 죽음마저 외면했어요. 당신도 가족을 지키려 했던 거잖아요. 이해합니다. 최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화가, 내 동생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요. 늘 자랑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편이라고. 만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 경화를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그리워하고 있어요. 최미정은 작은 봉투를 만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경화가 쓴 일기예요. 20년 동안 제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제 당신에게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만수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리고 병원장은 모든 걸 자백했어요. 병원 비리를 덮으려고 불을 냈다고. 경화가 죽을 줄은 몰랐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최미정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아내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거기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정의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죠. 마지막 일기는 화재 전날 쓴 것이었습니다. 내일 모든 걸 밝힐 거예요. 환자들을 위해, 정의를 위해. 만수 씨와 지훈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만수는 일기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죠. 지훈과 미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야 이 가족에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장은 구속되었고 20년 전 사건은 재조사를 통해 완전히 뒤바뀌었죠. 한만수는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언론은 그의 억울한 20년을 조명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아침 미나는 평소처럼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치전을 넣었죠. 시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었습니다. 지훈도 일찍 일어나 부엌에 나왔습니다. 오늘 나도 같이 갈게. 응? 회사는? 오전에 휴가 냈어. 아버지랑 점심 같이 먹고 싶어서. 미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부자가 화해한 뒤로 지훈은 완전히 달라졌죠. 아버지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도착하자 풍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만수를 보며 정중하게 인사했죠. 한만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만수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20년 동안 죄인 취급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영웅이 된 것 같아 어색했죠. 아버님, 오늘은 김치전이에요. 미나가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만수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죠. 김치전이라니 경화가 자주 만들어줬는데. 어머니도 김치전을 잘 만드셨나요? 그럼. 비 오는 날이면 꼭 김치전을 부쳐줬지. 지훈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같이 먹어요. 저도 도시락 싸왔어요.
만수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봤습니다. 지훈이 준비한 도시락을 보니 정말이었죠. 미나가 2개 쌌거든요. 제 것도요. 세 사람은 병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평화로운 오후였죠. 도시락을 펼치자 김치전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습니다. 맛있네. 미나야, 솜씨가 점점 늘어. 아버님이 좋아하시니까 더 열심히 만들었어요. 지훈이 김치전을 한 입 베어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이렇게 앉아서 밥 먹네요. 그러게. 20년 만이야. 만수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이 안타까웠죠. 아버지, 앞으로는 자주 이렇게 먹어요. 매일 점심같이 먹으러 올게요. 회사는 어쩌고? 점심시간에 잠깐 나오면 돼요. 여기서 회사까지 15분이면 가니까. 만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지훈아, 그동안 힘들었지? 아버지가 더 힘드셨잖아요. 저는 정말 불효자였어요. 아니야. 너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항상 그랬어. 그때 김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죠. 한만수 씨, 이거 드리려고요. 축하드려요. 아이고, 김 여사님. 이게 뭐예요? 그동안 고생하신 거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하죠.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으실 거예요. 김 여사가 떠난 후 박종태 전 형사도 찾아왔습니다. 한만수 씨, 늦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20년 전에 제가 더 열심히 수사했다면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니 앞으로 뭐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오후가 되자 병원 직원들이 하나둘 만수를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그동안의 오해를 사과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죠. 만수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원망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죠. 저녁 무렵 최미정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한만수 씨,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네요. 최미정 씨, 이제 그만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병원 이사회에서 결정했어요. 한만수 씨께 정식으로 사과하고 그동안의 고통에 대해 보상하기로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상은 필요 없어요. 다만, 경화의 이름으로 병원에 작은 기념비라도 세워주세요. 정의를 위해 희생한 간호사였다고. 최미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화 언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나가 정성껏 준비한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 식탁에 올랐죠. 아버지, 이제 주차 관리 일은 그만두시는 게 어때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난 이 일이 좋은데. 좋으신가요? 그럼. 20년 동안 했으니 이제는 익숙해. 그리고 거기가 경화와의 마지막 추억이 있는 곳이니까. 미나가 말했습니다. 그럼 계속하세요. 저는 매일 도시락 싸드릴게요. 고마워, 미나야. 식사를 마친 후 만수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경화가 쓰던 거야. 너희에게 주고 싶어. 상자 안에는 낡은 시계와 반지, 그리고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나는 이 반지를 가져. 경화가 좋아했을 거야. 아버님, 이렇게 귀한 걸. 지훈이는 이 시계를 가져. 내 엄마가 늘 차고 다니던 거야.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받았습니다. 20년 만에 어머니의 흔적을 만지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이 수첩에는 경화가 너에게 쓴 편지가 있어. 내가 성인이 되면 주려고 했는데. 지훈이 수첩을 열자 어머니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지훈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훌륭한 청년이 되어 있겠지?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정의롭고 따뜻한 사람이 되길 바라. 그리고 아빠를 사랑해 주렴. 아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니까. 지우는 편지를 읽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나가 남편을 안아주었고 만수도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죠. 밤이 깊어가는 거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윤경화의 추억을 나눴습니다. 20년의 오해와 상처가 모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죠. 미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의 뺨은 수치가 아니라 20년 묵은 진실을 깨운 신호였어요. 오해는 불길처럼 뜨거웠지만 용서는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실 거예요. 만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죠. 그중 가장 밝은 별이 윤경화인 것 같았습니다. 20년의 긴 터널을 지나 이제야 빛을 찾은 가족. 앞으로는 행복한 날들만 있기를 바라며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